도리샤네. 얘는 도리샤 하려고 만들었네. 그러니까 뒤쪽에 야쿠자가 있다든지 항구루가 있다든지 끝까지 간 친구. 그럼 아까 그 친구들이 걔들도 하는 애들인 거. 지금 다이코코 폐쇄 확정이라 무조건 폐쇄. 괜히 갔다가 가세요. 긁어 부스럼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뭐 좀 일찍 올걸. 아깝다. 갔다가 나와서 이제 만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다이코코 폐쇄 확정이라 다이코코는 안 가고 무조건 폐쇄. 그래서 우미호타루도 100% 차검도 합니다. 거기는. 저도 가면은 차검당해요. 차검이라는 게 원복시키세요. 부착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순정 다 원복해가지고 검사 다시. 맞습니다. 샤켄 맞습니다. 이런 차들은 이제 눈에 띄는 차들. 누가 봐도 JDM이다. 네. 이런 애들은 안 가거든요. 이제 안 가서 괜히 뭐 갔다가 가세요. 긁어 부스럼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뭐 오다이바 이런 조용한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에 있는 우리 다이나믹 커스텀 구독자분을 만났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회사원을 하고 있는 장기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일본에 오게 된 계기가 혹시 2018년도에 일본을 유학을 했었는데 네. 일본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게 되면서 이제 취직활동까지 같이. 사실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첫 직장은 일본이 처음이고 이제 살면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자동차 라이프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인을 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일본 오겠다고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댓글을 달아주신 걸로 저는 봤거든요. 부랴부랴 이렇게 약속을 잡고 이제 만나 뵙는데 어떤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는지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네, 연식은 2000년식 스카이라인 ER34 세단 형식 차량이고요. 엔진은 RB250T 터보 엔진입니다. 차량은 구매한 지 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씩 지금 손보면서 차량을 만들어가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럼 튜닝샵에서 배기도 하고 다 지금 작업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동차 라이프를 즐겨본 적은 잘 모르겠는데 일본은 직관 모델들이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직관. 네, 그래서 그 모델을 사서 그 샵에 맡겨서 부착을 했는데 역시 직관이다 보니까 부밍음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잡히기가 어려워서 이제 원오프라고 하죠. 그런 애들을 짜게 되면은 꽤 많이 비쌉니다. 그러면은 커스텀 작업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나와요? 저렇게 자세히 막 알아보진 않았는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라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플러스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는 더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보다? 네, 한국보다. 기술료가 좀 업이 돼 있는 건가요? 현지에 살다 보면은 손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 비용들은 다 비쌉니다. 튜닝샵을 방문하게 되면 배기 같은 것들은 거기에 전시가 돼 있나요? 배기 샵이라면은 그렇게 전시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인스타로 오늘 어떤 작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샵들도 많은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샵들은 쇼크닝 샵이라 그래가지고 장인분들이 조용조용하게 밖에 나오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맡겨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굳이 저한테 해달라고 와서 해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느낌 그런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인 통하지 않으면은 조금 들어가기 어렵다든지 특히 이런 차 실비아, 스카이라인, 뭐 GTR 이런 상품들은 만나기가 힘든 해주려고 하는데 정말 잘하는 샵을 찾기가 어려워서 결국 내가 발품을 팔던가 지인을 통해서 작업을 맡길 수밖에 없는. 내가 일본으로 와야겠네.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오기 전에 오토살론 갔다 왔는데 배기만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달리는 맛이 있는 도로가 따로 있어요? 아키하바라 쪽 자주 갑니다. 그럼 집에서 가까워가지고. 노을이 좋아요? 아니면 어떤 게? 거기에 그 풍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디지털 전자상가의 중심지인데 아키하바라가 그런 분위기와 합쳐 제 차 레트로한 감성이 합쳐지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고 재밌더라고요. 그럼 이전에 차는 없으셨고? MRS도 MRS를 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저 유명한 차죠. 제가 그거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퀀셜 미션 탔었는데 그때도 정말 재밌게 서킷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탔었습니다. 차에 관심을 갖게 되고 드라이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니드 포 스피드라는 게임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중학교 때 그때 모스트 원티드에 나오는 일본 차들이라든지 그때 당시에는 람보르기니가 잘 몰랐었지만 너무 비싼 차라는 몰랐지만 그 차들의 배기음을 들으면서 언젠가 나도 이런 차들을 한번 몰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그게 이제 저에게 또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항상 내가 보면 어릴 때 나 이거 못 타봤으니까 샀잖아
뭐 이렇게 된 거잖아.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아. 주행을 하다 보면 경쟁심이 더 큰가요? 아니면 자기 만족이 더 큰가요? 제가 MRS 탔을 때는 네. 조금 경쟁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항상 수동을 타고 싶었었는데 네.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못 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카이라인 타면서는 그런 마음도 이제 많이 가라앉고 멋진 차 샀으니까 천천히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가 봐야겠다. 자기 만족을 하면서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자기 만족이야. 내가 좀 더 빨리 나가고 싶은 막 그런 게 아니라 분위기에 맞는 맛 그런 느낌. 맞습니다. 네. 가장 신경 써서 튜닝한 부분이 어느 부분? 지금 튜닝 되어 있는 부분이 흡기 라인이랑 네네. 배기 라인, 나머지는 다 순정입니다. 아시마왈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자동차의 하체 부분 먼저 지금 리스토어를 하는 걸 먼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외관은 나중에. 이것도 랩핑한 거예요. 친한 형이 거의 다 해줬습니다. 이게 업체에 맡기면 비용이 상당히 나오겠네요. 상당합니다. 랩핑은 일본에서 정말 비싼 작업 중 한 가지입니다. 도장도 만만치 않게 드는 편이거든요. 제가 아는 곳에서 하려고 하면은 7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네. 예. RX8, RX7, RX7. 알겠습니다. 보고 싶다. 슬슬 올 거예요. 아마 차들. 움직인다 이제. 네. 이거는 아텐자입니다. 아텐자. 와 이쁘다. 근데 애들이 드리프트 하는 애들이에요. 아 드리프트요? 네. 하나씩 다 모이네요 진짜로. 네, 네. 아. 이야. 네, 세워주시네. 보시면. 네. 아,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직 너무 옛날 차라 보로보로해서 이제 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엔진 오일이 너무 새가지고 전면부 리프레시 다 했고, 그 다음에 레이싱 석션 키트 하고, 그 다음 필터는 에펙시 거로 했습니다. 네. 와 너무 좋다. 완전 도리샤네. 얘는 도리샤 하려고 만들었네. 애들이지만은 조금 안 좋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야쿠자가 있다든지 안 가야 돼. 항구루가 있다든지 그런 쪽이라서 걔들은 잃을 게 없는 애들이거든요. 아 끝까지 가는 친구들. 진짜 언더그라운드, 괜히 언더그라운드가 아니라서. 그래서 저도 그런 데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럼 아까 그 친구들이 네, 아마 걔들도 하는 애들인 것 같아요. 차 상태 보고 하니까. 바가야로 막 그러고. 제 생각에 카메라 들고 막 이렇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카메라 있으면 진짜 싫어해요. 왜냐면은 번호판이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차가 특정돼 버리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가버린. 아 그런가 봐. 저 친구는 중고차 판매하려고. 와이드 바디 킷 할 정도면은 드리프트 하는 애는 절대 아니고. 달리기인데 네. 이제 지금 뭘 하나 장착을 하고 이제 멋진 사진 하나 남겨보려고 사진 찍으러 오셨을까? 마지막으로 여쭤볼 건데 네. 한국에서는 튜닝하고 살짝 소리가 나거나 그런 차들만 보면 아직까지 양카 막 이런 인식으로 쳐다봐요. 네. 일본은 아닌 것 같거든. 근데 똑같은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시선은 사실 좋게는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도쿄보다 외곽이 더 심하다고 저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네.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자 하는 네. 마인드도 있다 보니 활동하는 시간대가 낮이 아니라 보통 새벽이라든지 나는- 방해하지 않는 시간대에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놓고 손가락질하면서 뭐라 한다든지 막 경찰에 신고를 바로 한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왕 거리고 다니지 않고 막 그러지 않는 이상 네네. 존중해주는 편이네요. 월드카가 워낙 일본에 많다 보니까 네. 그때 당시의 규제들을 생각하면 배기는 당연히 소리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차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품이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 부품 쓰고. 결국 올드카는 부품이 단종돼 버리는 탈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제 차량만 해도 순정 부품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찾으려면은 OE 부품도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수리는 당연히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또 늦어가지고 네. 춥고 날씨가 네. 지금 잠바를 많이 안 챙겼거든요. 근데 I'm cold해요. 지금 너무 추워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은 일본에 오셔서 차량에 관한 라이프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똑같은 것 같아. 서로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 언젠간 이제 튜닝 시장이나 네. 뭐 부품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 또 만날지 모르는데 혹시나 한국 들어오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식사라도 하고 술 해야지. 소주. 한번 네. 만나 뵙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일본 그 PA라는 데가 휴게소잖아. 고속도로, 순환도로 막 그런 휴게소인데 휴게소를 지금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지금 PA에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자, PA가 왔는데 여기가 엄청 이게 장난이 아니네. 여기 사람들 모여있는 거 보지. 여기 뭐가 있나 봐. 저기 있다. 있다. 여기 있다. 있다. 보인다. 있다. 야, 있다. 많다.
와, 있네. 도착했습니다. 아, 외국 형들도 엄청 많은데? 봐봐. 지금 다이코코피에 왔는데 1970년대 초기 생산했던 람보 둔타치가 왔어. 봐봐. 근데 차주가 딱 내리면서 바로 천장에 이게 돌방인가? 그래서 손을 한번 딱 이렇게 닦더라고. 슈즈 신고 운전하다가 내려서 바로 구두로 갈아 신었어. 그 정도로 소중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아. 아, 조금 더 일찍 와볼 걸 그랬네. 우리 서울에 도산대로가 있잖아. 슈퍼카드 왔다 갔다 하는. 일본에는 다이코코 PA가 1번인 것 같아. 지나가는 게 방앗간이야. 여기는 람보 특유의 그 에어홀이 뒤에 달려 있거든. 투박하게 토끼 귀처럼. 실내 상태가 어마어마하다. 머플러 봐. 와, 어마어마하는데. 람보 특유의 그 마크 있지. 번개. 이런 차를 볼 줄이야. 저 새 차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봐봐, 아직도 많은 차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 이거 락도 했네. 락도. 느낌이 드래그 차 느낌이야. 저런 것들은 락도 돼 있는 거는 항상 다 보면 개성들이 다 보여. 본인들의 차주의 개성들이 그 차를 보면. 람보 둔타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순정 그대로 왔거든. 인기가 제일 많았어. 아, 좀 일찍 올걸. 아, 아깝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차를 엄청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면서 가지고 다녔잖아. 그 PA 가봤지? 어느 팀은 아예 올드카, 어떤 팀은 순정 상태에서 엔진 튜닝을 한 거. 각자의 개성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도 자동차를 아끼는 사람들은 엄청 아끼잖아. 일본도 똑같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 원래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뭐 드리프트를 시내에서 한다고 했잖아. 거기 가보려고 했는데 장기원 구독자분이 거기 가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했더니 거기 가면은 야쿠자, 뭐 항구루, 빗배로 이제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다. 항구루는 지역갱단, 우리나라 론뚜렁이라 하잖아. 론뚜렁 깡패 이런 거, 그런 거 좀 비슷한 것 같아. 혹시나 우리가 구경을 하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잡혀버리면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안 갔잖아. 심하면 추방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카메라 나오는 걸 엄청 싫어한대. 야쿠자 얘기했었잖아. 한데 그 친구들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안 나온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덩치가 너무 크니까 그냥 갔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여러 명이 있으니까. 카메라 때문에 아니었던 것 같아. 올라고 했던 것 같아. 막 이렇게 했었어. 봤지? 차 창문으로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고, 우리가 일본 영화를 좀 많이 보면 달리기 한 번에 막 하고 차 따먹기 하고 막 그러잖아. 그걸로 수익을 내는 거지. 그런 게 만들어진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소설이 아니다. 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꾸며낸 얘기지 않을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진 않을 거 아니야.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영화도 나오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연결성이. 뭐가 있으면 그림자도 함께 있다는 거지. 그 장기현 씨도 겁을 먹었었잖아. 저 사람들하고 연관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튜닝 문화가 저건 무서운 거다.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랑 이제 비교해서 보면 우리나라도 왕 가면서 빵빵빵빵 하고 가면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저거 뭐 하는 거야. 뭐 양칸에 인식화돼 버린다는 거지. 굉음이 아닌, 폭주가 아닌 좀 이렇게 정돈된 상태에서 튜닝을 하고 즐기고 있다면 그 일반 사람들도 보고 나서 존중해 줄 수 있는 취미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우왕 그냥 가면 되지. 악셀을 떼고 빵빵빵빵빵 술 먹고 있잖아. 빵빵빵빵 다 들려. 그럼 사람들이 옆에서 뭐야? 막 이런단 말이야. 애 떨어진다고 잘못하면 애기. 할머니들은 쓰러질 수도 있잖아. 튜닝이 자기 만족이야 이게 뭐야? 나는 물어보고 싶단 말이지. 좀 남들보다는 좀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머물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 튜닝 시장도 좀 발전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너무 과하면 눈살이 찌푸러지지 아무래도. 3월 4일 어떡하지? 나 또 가고 싶어. 놀러 가고 싶다. 일하러 말고. 아니면 힐리스 사주라고. 힐리스
너무 돌아다니는 게 너무 많아. 우리 이제 에피소드 하나 남았지. 이제 인터뷰. 잘 또 마무리 해봐야지.